북한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준비와 관련해 즉각 중단하라는 대북 경고 성명을 내고 발사 강행 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에 따라 국빈 방문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41발의 예포와 왕실 근위대 사열, 국빈 만찬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2차례 연기했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오늘 진행합니다. 전국 수요조사에서 의대들은 대부분 증원을 희망했고 규모는 2025학년도에 2,700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이버가 뉴스 댓글에 인용 답글, 이른바 대댓글 허용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닷새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네이버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어 이 기능을 제외한다며 기존 방식의 댓글 이용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빈집을 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고급 외제 승용차만 노려 위치 추적기를 붙이고 미행하는 방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오늘도 서울 한낮 기온은 14도, 남부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특보가 내려져 산불 등 화재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일정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발사하겠다는 건데 이미 2번이나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북한이 22일, 즉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은 북한이 이런 내용의 메일을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낙하물 등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번 통보에 따라 항행 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통보는 북한이 이미 2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군사정찰위성을 각각 발사 예고기간 첫날에 쏘아 올렸지만 실패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북한은 일본과 국제해사기구에 발사 예고기간 등을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해서 국민에게 적절히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의 발사 계획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것 등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 후 낙하물 등에 대비해 패트리엇 부대와 이지스함에 의한 파괴 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했으며 지금도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NHK는 북한이 이번에 통보한 위험구역 등이 지난 8월 통보 때와 같은 내용이어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오키나와현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관련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거듭 확인하면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무기기술 이전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한 방송에서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최초의 군사 정찰 위성을 스페이스X의 펠컨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예포 41발 발사와 만찬 등 최고의 예우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런던에서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국빈 방문 때입니다. 근위대 사열로 시작된 영국 왕실의 의전. 존경의 뜻을 담은 예포 41발이 발사되고 박 전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함께 백마 6마리가 이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1.6km 떨어진 버킹엄 궁으로 이동합니다. 하이라이트는 국빈 만찬, 바다송어의 칠면조 구이 등 여왕이 직접 점검한 메뉴를 곁들여 둘은 3시간 초밀착 행보를 보였습니다. The creative attributes of our two countries can be brought together to unlock innovation here and there. 우리 정상 가운데 수교 120년 만에 첫 영국 국빈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최고 예우를 받았습니다. 공식 환영식장인 호스가즈 광장에서 역시 의장대 사열을 했고 여왕과 마차를 타고 궁까지 달렸고 성대한 국빈 만찬에 최고 등급의 바스 대십자 훈장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린 우호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영국 왕실의 품격 있는 의전은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청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찰스 3세 국왕이 맞이한 남아공 대통령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윌리엄 왕세자비 부부의 영접을 받으며 호스가즈 광장에서 공식 환영식을 진행한 뒤 국빈 5만 찬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왕실 전통인 흰색 보타이 연미복을 입고 훈장도 받을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찰스 3세 국왕이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초청했다는 건 영국이 글로벌 무대 협력에서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른바 이준석 신당설이 여권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등판설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 의원 모임이 활동의 폭을 넓히면서 정치권 이합 집산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대구 방문으로 시작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외부 활동은 여권 안팎에서 거론되던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에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정작 한 장관은 맡은 업무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 장관 등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한 장관이 출마 의사를 전해온 적은 없지만 역할을 해주길 적극적으로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적 쇄신의 키를 쥔 인효한 혁신위원장도 경쟁력 있는 분이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아직 그분께서 결정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겠어요.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한 장관이 실제 출사표를 던질지 또 출마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리를 맡을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상황. 이르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엔 거취를 정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총선 인재 영입에 착수한 여당 지도부는 한 발 더 나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빅텐트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슈퍼 빅텐트를 치겠습니다. 민주당은 혁신계를 자처한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세력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는데 비주류 모임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이건 꾸준히 여러 사람이 지적을 했던 거고 저도 공감을 할 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요. 조금 더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한 거죠. 전해철, 홍영표 등 친문 핵심 위원들의 추가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당 주류인 친명계는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모여 있는 거고요. 말로는 그러죠.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의원들이 40-50명 된다. 그 얘기는 40-50명.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원칙과 상식 4인방과 달리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탈당 이후 여당에 합류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전함에 만약에 민주당을 탈당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죠. 제가 가서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오늘 대전에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 입당 선택지를 열어둔 이상민 의원을 만납니다. 총선 전 정치권 이합집산의 신호탄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만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은행들이 역대 최대 이자 이익을 얻은 가운데 어제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났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은행들은 연내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을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서민 경제가 휘청이는 동안 은행의 이자 이익은 재차 불었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은 44조 2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자 잔치 비판이 상생금융 요구로 이어진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났습니다.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금융지주 회장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와 방식의 사회적 역할에 공감하며 8대 은행이 함께 나서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추가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출 구체적 방안과 지원 규모를 연내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른바 횡재세에 대한 국회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일률적 법제화에 앞서 업계 자율성부터 지켜보자는 게 금융당국의 의견입니다. 국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바라고 있구나라는 거는 그 금융지주 회사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계와 당국 간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연하고 조금 더 그 어떤 아주 세부적인 상황까지 좀 챙기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은행, 금융투자, 보험업계와도 간담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상생금융 압박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2차례 연기했던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 발표를 오늘 진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조사한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 3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요 조사에서 전국 의대들은 대부분 증원을 희망했고 그 규모를 합하면 2025학년도에 2,700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2030학년도까지 전체 증원 수요를 발표하고 향후 현장 점검을 포함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가 뉴스 댓글에 인용 답글, 이른바 대댓글 허용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닷새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네이버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어서 이 기능을 제외한다며 아직 사용자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이용자 혼선을 초래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기존 뉴스 이용자들은 기존 방식 그대로 댓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빈집을 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고급 외제 승용차만 노려 위치 추적기를 붙이고 미행하는 방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고급 아파트, 모자와 마스크 차림의 남성들이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40여 분이 지난 뒤 1층에서 포착된 이들 손엔 택배 상자와 비닐봉지 등이 들려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 감지기와 함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을 턴 겁니다. 현금 1억 3천만 원과 시계, 팔찌, 가방 등 훔친 금품은 모두 6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범행 대상을 찾는 방법도 치밀했습니다. 비싼 외제 승용차를 노려 차 바닥에 위치 추적기를 붙이는 방법으로 차 주인의 거주지를 알아냈습니다. 범행이 끝난 뒤에는 차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챙겨 증거를 없애기까지 했습니다.
일당의 사무실에선 조직적 범행을 위해 마련한 무전기 넉 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37살 A씨와 A씨의 처남, 매부 등 일당 7명을 붙잡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추가 피해자가 7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여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넉 달 넘게 협력 수사를 벌였습니다. 태국에 기반을 둔 수백억 대 마약 밀수 조직을 잡기 위해서였는데요.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검색대에 서 있던 남성 곧바로 체포됩니다. 마약 밀수 조직 관리책 정모 씨입니다. 마약을 숨겨 국내에 들어오는 운반책, 이른바 지객꾼들을 감시하고 인솔하는 책임자입니다. 관리책 정시 검거가 시작이었습니다. 경기 안산 지역 선후배 사이인 핵심 조직원들이 줄줄이 잡혔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9달 동안 30여 차례 태국을 오가며 허벅지 등에 숨겨 들어온 건 케타민과 코카인, 엑스터시 등 마약류 30kg, 600억 원 상당의 60만 명 동시 투약이 가능한 양입니다. 밀수 조직을 잡고 보니 유통 조직과 상습 투약자도 확인됐습니다. 서서히 움직이는 차량 옆으로 지나가는 여성, 창문으로 무언가를 던집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모르는 이른바 마약 던지기 수법. 마약 판매 조직은 주로 서울 왕십리 일대에서 활동했는데 받은 마약을 던지기 방식으로 팔거나 강남 클럽 등에서 나눠 판매했습니다. 18개 맞아요? 또 다른 거는? 우리 이거 압수할게요. 경찰과 검찰은 이들 조직을 잡기 위해 넉 달 넘게 협력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사 계획을 함께 짠 뒤 진행 상황과 자료를 공유했고 검거 기자회견도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검경은 수사협의회의를 개최하고 한라인을 통해 수사 방향을 논의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였고 이로써 조직원 32명을 검거하는 등 이번 수사로 밀수 유통 조직원 32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핵심 조직원 13명에게는 기본 혐의 외에 범죄 집단 가입 활동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조직 내부 규칙을 세우는 등 단순 밀수 조직을 넘어 범죄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밀수 조직 같은 경우에 총책을 중심으로 최소 20-30명이 가담을 해서 또 총책, 자금책,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역할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서 경찰과 검찰은 태국에 있는 이른바 에까마이파 마약 조직 총책 39살 A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다 인터폴 적색 수배와 함께 뒤를 쫓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채용과 안전 관련 비리 특별 단속을 벌여 2천여 명을 적발했고 검찰에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구청 환경비화원 취업 알선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노조 간부 등 채용 장사와 취업 갑질을 벌인 97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아파트 신축 공사 인허가를 대가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상품권을 주고받은 건설사 임직원과 공무원 등 1,500여 명도 적발했습니다. 경찰청은 특별 단속을 끝낸 뒤에도 채용과 안전 관련 비리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관한 이의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올해는 문항 오류보다는 수험장 운영에 대한 지적이 많은 가운데 제외하겠다던 킬러 문항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이 끝난 뒤 나흘간 접수된 이의 신청 건수는 300건이 채 안 됩니다. 663건이 접수됐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의 제기가 가장 많은 과목은 시험 절차상 문제가 많았던 1교시 국어 영역입니다. 수능 당일 제주 남령고등학교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 5분 전에 2개의 고사장이 정전됐고 처음부터 전등 불이 깜빡깜빡거리다가 꺼져서 주변 친구들도 많이 당황을 하고 쌤들도 이제 대안을 찾으려고 많이 돌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측 실수로 1교시 종료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습니다. 학교 측이 2교시 종료 후 다시 1분 30초 동안 1교시 국어 시험지를 나눠주긴 했지만
답안지 작성을 끝낸 수험생에게는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아 시간 내 서둘러 마킹한 사람이 불이익을 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평가원은 시험 문제나 답안이 아닌 진행 과정에 관한 이의 신청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22번 문항에 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미분 계수의 부호를 고려해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로 정답률이 1.5%에서 5%까지 한 자릿수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킬러 문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당국은 접근 방식에 따라 쉽게 풀릴 수도 늪에 빠질 수도 있는 문제라며 이의 신청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것인지를 많이 그려보게 돼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라는 것까지만 접근이 되면 계산량이 상당히 줄어있는. 이 밖에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 격차가 더 커졌다는 지적과 영어 듣기 평가 시간 음향 문제를 호소하는 이의 제기도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같은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미뤄지면서 대체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못 팔고 창고에 쌓인 종이 빨대가 2억 개 정도로 추산된다며 판로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하는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식당과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만 믿고 종이빨대 생산량을 늘리던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소규모 카페들이 값싼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늘리면서 못 팔고 쌓인 종이빨대가 2억 개에 달한다는 추산입니다. 재고가 쌓일수록 빚도 늘고 결국 도산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을 믿고 종이빨대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발주를 내고 기계 20대 발주내고 수억을 들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제조업체들은 일회용품 규제를 무기한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에 계도 기간 동안에 대한 거를 그대로 또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해서 저희가 또 다른 피해를 또 입어야 되는 것인지 계도 기간의 연장으로 반드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문서를 공문화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도 시행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종이빨대 등 대체품의 판로를 여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보다 하나에 5에서 7원 정도만 비싼 만큼 수억 원 정도의 구매 보조금을 준다면 카페에서도 종이빨대 구매를 늘릴 거란 설명입니다. 정책 시행이 유예되거나 계도 기간이 주어질 때마다 빚을 내서 희망 고문당하듯 버티고 견디는 데 써야만 했습니다. 재고 물량이 반드시 해결되고 또한 앞으로 생산할 종이빨대의 판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대체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경영애로 자금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자금 지원은 응급처치에 그칠 거라며 친환경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 운영이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이 자기 손으로 일군 회사 오픈 AI에서 쫓겨나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자 그를 내쫓은 이사들이 물러나라고 오픈 AI 직원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사람처럼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 GPT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 AI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장인 그가 최근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CEO 서밋에 참가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오픈 AI에서 전격 해고당했습니다. 오픈 AI 이사회는 올트먼이 소통에서 일관되게 솔직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고만 밝혀 구체적인 해임 사유에 대해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당초 AI 위험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던 올트먼이 과도하게 수익성만 쫓아 이사진과 갈등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I think if this technology goes wrong, it can go quite wrong. And we want to be vocal about that. We want to work with the government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오픈 AI는 비영리 단체로 출발해 지분이 없는 6인 이사회가 모든 결정권을 갖도록 해
자본과 경영을 분리했는데 이사들은 올트먼이 AI 위험을 가벼이 여기고 사업만 확장하려 들어 퇴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난 올트먼은 오픈 AI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겨 새 AI 연구팀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이러자 오픈 AI 직원 대다수가 이사진이 사퇴하고 올트먼을 복귀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MS로 이직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픈 AI에서 대규모 퇴사가 일어난다면 챗 GPT 개발과 운영을 비롯해 회사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경북 메타포트가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앱을 이용하는 기존 서비스와는 달리 인터넷 웹 기반으로 제작해 접근성과 확장성을 높였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 펼쳐진 메타버스 신공항입니다. 아바타가 공항을 구경하고 쇼핑몰로 들어섭니다. 면세점 사이 경북 특산물 판매점에서 축산물 코너를 선택하니 다양한 제품이 펼쳐집니다. 경상북도가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 경북 메타포트가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가면 면세점이 있는데 여기도 면세점이 있습니다. 또 기업 홍보관도 있고 우리 또 사이소 몰이 있는데 사이소 몰도 올려놨습니다. 면세점에 물건도 사고 사이소 몰에 와서 물건 사실 수 있고. 우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경북도청 등을 가상현실에 구현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기업과 지자체가 들어와 정보를 공유하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터넷 웹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축해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접근이 쉽고 컨텐츠 확장성도 높였습니다. PC나 스마트폰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픈 API라는 확장성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컨텐츠를 같이 연동을 할 수 있게끔. 하지만 서비스 초기 콘텐츠가 부족해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가상 공간 자체가 낯설고 접속과 이용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도 극복할 과제로 꼽힙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서 K-팝 그룹들이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올해 신설된 K-팝 부문의 최고의 K-팝 앨범에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정규 3집 5스타를 선정했습니다. 최고의 K-팝 노래는 BTS의 멤버 정국의 첫 솔로곡이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1위에 올랐던 세븐이 선정됐고 최고의 K-팝 아티스트에는 걸그룹 뉴진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울러 최고의 K-팝 투어링 아티스트에는 올해 월드 투어 콘서트를 통해 관객 180만 명을 모은 블랙핑크가 선정됐습니다. 오늘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연일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만큼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질도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도, 안동 영하 2.2도, 창원은 4.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4도, 대전과 대구 16도, 광주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중서부와 전북지방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과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북한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어제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위성 발사를 예고해 해상보안청이 항행 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적절히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미국 등과 협력해 대응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를 준비하는 북한을 향해 즉각 중단하라며 대북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의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와 관련한 사전 경고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맞대응 차원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앞둔 북한을 향해 이례적으로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규탄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제한하는 도발 행위이다.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 같은 우리 군의 사전 경고는 북한의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말 북한이 발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 당국은 이처럼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하며 대남 정보 감시 활동 강화에 나서는 상황에서도 우리만 제약을 감내하는 건 대비태세에 져야 된다며 9.19 군사합의 문제를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북한의 발사 강행에 대응하는 필요조치로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유관 부처와의 협의 또 정해진 절차 등을 통해서 필요한 상황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의 대북 경고 성명은 이보다 앞서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결과에 따라 발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에서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 초청에 따라 3박 4일 일정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런던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나 이번 방문을 통해 한영 양국은 사이버 안보와 방위 산업 등 안보 분야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영국은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의 동반자이자 자유무역시장으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라면서 한영 FTA 개정 협상을 다시 시작해 공급망과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국왕의 첫 번째 국빈으로 오늘 저녁 공식 환영식과 국빈 우찬과 만찬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대전을 방문해 탈당 임박 관측이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강연을 듣습니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을 통해 혁신위는 야당 인사가 본 여당 혁신의 방향과 한계 등에 대한 조언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이 앞서 여당 합류 가능성까지 시사한 만큼 오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을 두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보다 8천억 원가량 증액한 자체 R&D 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하는 여론전에 나섭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과 과학기술 R&D 예산 대응 TF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자체 R&D 예산안을 자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전달합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대통령이 즉각 공포하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당과 경제계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맞서고 있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대학 교수와 변호사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한다는 팻말을 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이 제의 요구,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개정노조법 정당하다. 즉각 공포하라. 공포하라.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법원도 앞선 노동조합 관련 판결에서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고 법원 행정처는 무리한 개정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헌법 취지를 넘어서는 대통령의 월권 행위이며 민주노총은 시민 1000여 명에게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노란봉투법 제정엔 69%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데는 62%가 공감했다는 겁니다. 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이어갔습니다. 노조법 3조의 즉각 공포와 방송법의 공포는 국민의 명령이기에 민주노총은 싸울 것입니다. 반면 경영자 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 등 쟁의행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 경영활동이 위축될 거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노사양 측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둘러싼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갈등과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경제 전망 기관과 비교해 낮은 편의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고물가와 고금리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산업연구원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개선으로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5.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3대 주력 산업도 수출이 호조세를 보여 무역 수지는 올해 136억 달러 적자에서 내년에는 265억 달러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이 전망한 내년 경제 성장률은 2%, 정부 전망치 2.4%는 물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통화기금 IMF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전망치인데 우선 IT 경기 회복세에 대한 판단이 달랐습니다. 내년에도 글로벌 소비 심리가 악화된 상태에서 그러한 소비 교체가 지연 등등의 이유로 ICT 산업이 그렇게 회복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완만한 성장률 전망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고물가와 고금리를 꼽았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이 내년에 본격화하면서 민간 소비 증가는 1.9%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반도체 경기의 회복 속도도 대외적 불안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분의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부동산 리스크에 의한 중국 경기의 부진 등을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겠고, 투자의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로 설비 투자는 2.1% 증가하겠지만 미분양 증가 등 선행지표 부진으로 건설 투자는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 중국의 자금률 상승과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회복하면서 중국과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오늘 서해안고속도로 석임제 나들목 근처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2차례 잇따라 발생하며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사고 수습을 위해 길 위에 나와 있던 운전자였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합차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중앙분리대 위에 걸쳐 있고 길에는 무다발이 흩어져 있습니다. 검은색 SUV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달리던 SUV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승합차와도 부딪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수습을 위해 길에 나와 있던 60대 SUV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1시간쯤 뒤 사고 지점 1km 후방에서 화물차 넉 대가 또 연쇄 추돌했습니다. 앞선 사고로 정체를 빚던 도로에서 맨 뒤에 달려오던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들이받으며 사고가 이어진 겁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전 월평동 갑천대교 근처에서는 교차로를 지나던 SUV 차량에 승용차와 택시가 잇따라 부딪히며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전남 여수시 삼산면 근처 바다에서 9톤급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40대 선장은 근처를 지나던 어선으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어선은 불을 끄는 과정에서 침몰했습니다. 서울 노량진동에 있는 찜질방에서는 중년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찜질방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엎드려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망 원인과 타살 혐의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 시각 세계 눈입니다.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던 미수가 28명이 이집트 병원으로 안전하게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포로 신문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병원이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활용됐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 최대 의료시설 알시파 병원 앞에 적신월사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보호를 받으며 유엔 직원들이 병원에 있던 미수가들을 구급차에 옮겨 싣습니다. 전쟁통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던 미수가 28명. 이스라엘 남부 라파 검문소에서 이집트 구급차에 옮겨 탄 뒤 이집트 병원으로 안전하게 후송됐습니다. كان اللي هو الحصار للمستشفى ما في كان حالة بيعطوهم الطفلة انتكست حالتها رجعت تاني من لمرحلة الصفر إنه هي عايشة على الأكسجين وهي كانت أخطر حالة من بين الأطفال.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알시파 병원에는 여전히 많은 환자들과 의료진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병원을 죽음의 지대로 부르며 조속한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259 جريح لا زالوا في داخل مجمع الشفاء الطبي نحاول مع الأمم المتحدة خروجهم مع الطواقم الطبية إلى مستشفيات قطاع غزة وإلى خارج. 알시파 병원 옆 공터에서 발견된 터널 입구와 길이 50m에 이르는 내부. 지난달 하마스 기습대 붙잡은 인질을 이 병원에 끌고 왔다며 공개한 영상. 하마스가 테러 공격에 이 병원을 활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이 제시한 증거들인데 여기에 더해 팔레스타인 포로를 신문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في مستشفى شفا في القدس شفا بيلبسوا طاقم تمريض وهذول مش ممرضين ولا دكاتره. 이스라엘이 연료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전력 부족 문제로 사실상 폐쇄됐던 가자 남부 상하수도 시설 운용에는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유엔은 그러나 연료 반입 허용이 상황을 호전할 요인이지만 요구량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며 연료 반입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예고 없이 방문해 미국의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우크라이나를 찾은 오스틴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서 미국이 오랫동안 함께할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며 전장에서 필요한 방위 요구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안티-헬란테라 자국 주재 핀란드 대사에게 양국 간 국경 검문소를 폐쇄한 핀란드 당국의 결정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는 최근 러시아 쪽 국경을 통해 시리아와 이라크, 소말리아 난민 유입이 증가한 건 러시아의 난민 밀어내기식 보복으로 보인다며 국경 검문소 8곳 중 4곳을 폐쇄하겠다고 지난 16일에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튀르키예 북서부를 강타한 폭풍으로 화물선 여러 척이 침몰하거나 선체가 두 동강이 나는 등 피해가 났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19일 이스탄불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에르글리 마을 앞의 흑해 연안에서 화물선이 항구 인근 방파제에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승조원 12명 중 1명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이튿날부터 공기업 매각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속전속결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밀레이 당선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간 부문에 손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국영과 공영기업은 민간으로 넘길 거라며 국민에게 유익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매각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라틴팝의 여왕 샤키라가 벌금 73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3억 원을 내고 실형을 면했습니다. 샤키라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에 출석해 검찰과의 합의로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 3년과 또 미납 세금의 절반인 730만 유로를 벌금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클린스만 호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중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를 치릅니다. 1차전에서 거친 경기 끝에 태국의 역전승을 거둔 중국을 상대하는 만큼 우리 대표팀은 부상 없이 승점 3점을 따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싱가포르전 대승 이후 주장 손흥민은 아시아팀이 우리와 경기할 때는 거칠게 경기한다며 휘말리지 않고 우리 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파 선수들은 올해 마지막 A매치인 중국전을 마치고 소속팀으로 복귀한 뒤 리그 경기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의 특산품 가운데 유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바닷바람에 맞고 자란 유자 수확이 한창인데요. 고흥의 프리미엄 유자는 세계 30여 개 나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고장 전남 고흥입니다. 갓 따온 유자의 꼭지를 떼내고 껍질을 깨끗하게 다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유자 부을게요. 고흥만이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에 황금빛 유자가 가지가 휘어질 듯 열렸습니다. 예전에 유자나무는 대학나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집에 큰 유자나무가 있으면 이런 유자를 팔아서 자식 대학을 보낼 수 있을 만큼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장마가 길어서 껍질이 조금 얇긴 하지만 작황은 예년보다 좋은 편입니다. 고흥에서는 전국 유자의 60%가 생산되는데 올해는 7, 8천여 톤이 나올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생산량보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투매장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게 더 걱정입니다. 유자차, 그리고 유자 콜라겐, 유자 음료 다양한 지금 제품을 15가지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제품 다양화 그리고 다양화를 통해서 세계 수출국 다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전국 판매량을 갖춘 양조 회사에서 고흥 유자를 넣은 막걸리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흥군에서는 프리미엄 유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신 가공 설비 도입과 저온 저장고 설치 등 갖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양질의 유자만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고흥 유자는 정말 프리미엄 유자다. 고흥 유자는 정말 브랜드화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합니다. 고흥 유자가 팔려나가는 나라는 모두 30여 개. 고흥군은 올해 1,200만 달러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고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1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날이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사고 위험성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도, 안동 영하 2.2도, 창원은 4.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4도, 대전과 대구 16도, 광주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